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첫사랑이었던 민지였습니다. 정우 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레스토랑 안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웨이터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 와인 따르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은은한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민지는 20년 전과 달리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싼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당신이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가 됐다는 기사를요.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 빛나던 눈은 생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달아났어요. 제 명의로 된 빚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질문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아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봤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레스토랑의 조명이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작은 원룸에 살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곤에 찌든 제 얼굴이 보였고 낡은 양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그때 민지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29살이었고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제가 주문하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음은 조금만 넣어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카운터 뒤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고 가끔씩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민지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퇴근 후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나오자 말을 꺼냈어요.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했고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민지는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걸었고 정우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가을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 우리 결혼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준비한 반지는 50만 원짜리 작은 것이었지만 제가 모은 전부였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안겼고 네, 정우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이 보였어요.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세금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자청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지도 카페 일을 계속하며 돈을 모았죠.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민지에게 희망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어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작은 투룸을 계약했어요. 이 집이 우리 신혼집이 될 겁니다.
민지가 기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베란다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죠. 저는 민지를 꼭 안았고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식 2달 전이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친구를 만나야 해요. 핑계가 늘어났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민지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카페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 건너편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남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민지는 그의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고 남자가 민지의 손을 잡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는 웃고 있었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미소였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져 보였고 제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도 없었어요. 마침내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왔고 남자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는 시내 반대편으로 향했고 저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죠.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민지와 남자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손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빗물이 택시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누구랑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우 씨. 저 다른 사람 만나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주변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결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실을 봐요. 당신은 월급 250만 원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해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에요. 나이는 좀 있지만 재산이 수십억이래요. 저한테 강남 아파트도 마련해 주겠대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전세금 5천만 원 모으는데 1년이 걸렸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럼 우리 관계는 뭐였습니까?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민지가 말했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 차량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룸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제 얼굴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연락도 없이 결근하면 어떡해요? 팀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전세 계약했던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 500만 원은 이미 넣었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러야 했습니다. 민지 없이 혼자 그 집에 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날렸습니다. 모아둔 돈도 문제였습니다. 5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날렸고 결혼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산 물건들이 방에 쌓여 있었어요. 침대 시트, 커튼, 그릇 세트, 작은 가전제품들.
모두 민지와 함께 쓸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물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주가 지나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혼잣말을 하며 거울 앞에 섰어요. 수염을 깎고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이 몸을 적시며 정신이 조금 들었죠. 다시 시작하자. 민지 없이도 살 수 있어.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든 일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고 프로젝트마다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이 정우 씨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어요. 쉬면 민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성공했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요즘 달라졌어. 좋은 의미로 말이야. 승진 대상자로 추천할게. 부장님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어요.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뿐이었고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상상됐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리로 승진했고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됐지만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소개팅 권유도 모두 거절했어요. 사랑 같은 건 이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셨어요.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커플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민지가 떠올랐죠. 정우야, 너 요즘 너무 일만 해. 이러다 몸 상한다. 선배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재미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선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었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500만 원이 됐어요. 회사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삶이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컨설팅 업무였어요. 담당자는 60대 초반의 백승호 회장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 백 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카리스마에 압도됐죠. 젊은 친구가 패기가 있어 보이는군. 백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팅은 호텔 라운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가죽 소파에 앉았고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백 회장님은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이 정확하네.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회사에 있기에는 아깝군. 백 회장님의 말에 저는 당황했죠. 제가 자네를 스카우트하고 싶네.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백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감사합니다만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결정을? 제가 머뭇거리자 백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게. 연봉은 지금의 2배를 보장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연봉 2배면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대답에 백 회장님은 크게 웃으셨어요. 좋아, 후회하지 않을 거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회사를 옮긴 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님은 저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부동산 개발의 모든 과정, 땅을 보는 법, 시세를 읽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정우, 이 일은 단순히 돈만 아는 게 아니야. 사람을 봐야 해. 백 회장님의 말씀이었죠. 주말에도 백 회장님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개발 예정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살펴봤어요. 이 동네는 5년 후에 완전히 달라질 거야.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백 회장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백 회장님은 저를 이사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정우,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네. 내 지분 30%를 자네한테 주겠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제가 말하자 백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난 자식이 없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결혼도 못했지. 자네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정직해. 내 회사를 맡기고 싶네. 백 회장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몇 개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3년 후 백 회장님은 은퇴를 선언하셨고 저를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자네가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거라 믿네. 백 회장님이 저에게 인감도장을 건네며 말씀하셨죠. 대표이사가 된 후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0명으로 늘어났고 연매출은 1,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제차도 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안정감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52살이 됐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됐어요. 회사 재산은 200억 원이 넘었고 제 개인 자산도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죠. 백 회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 저는 아들처럼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넓은 아파트로 돌아가지만 고요함만이 저를 맞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로비에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름이 민지라고. 비서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지? 2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올려보내드릴까요? 비서가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고 저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전에 그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어요.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낡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죠. 앉으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차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고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날 민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비참했습니다. 20년 전 그녀를 선택했던 사장은 3년 만에 그녀를 버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강남 아파트는 그 사람 명의였고 저는 쫓겨났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죠. 이후 민지는 여러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돈 있는 남자들을 찾았지만 모두 그녀를 이용만 하고 버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전에는 사업가라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명의로 사업 자금을 빌렸어요. 3억 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도망갔어요.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독촉장들이었죠. 은행, 사채업자, 신용카드사, 빨간 글씨로 쓰인 최종 경고문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대요. 살 곳도 없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우 씨, 당신밖에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빌린 거예요. 꼭 갚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기억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미안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죠? 월급 250만 원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수많은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어리석었어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후회하십니까? 제가 물었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당신을 떠난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3억 원이면 되죠? 제가 물었고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수표에 금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적었어요. 이게 뭐죠? 민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당신을 위해 모았던 전세금입니다. 계약금으로 날린 500만 원 빼고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걸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제발 정우 씨. 민지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거절했던 돈이니까요. 더는 드릴 게 없습니다. 수표를 민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지는 수표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좀 더 도와주세요.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왜죠? 당신은 돈이 이렇게 많잖아요. 3억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한테 3억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한테는 줄 수 없어요. 왜요? 복수하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버렸으니까? 민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0년 전 당신은 돈을 선택했고 저는 버려졌죠.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비서가 노크했어요. 사장님, 다음 약속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가보셔야겠습니다. 수표는 가져가세요. 정우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지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어요. 기회는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셨죠?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민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민지가 찾아왔던 그 레스토랑이었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 주었고 저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연인이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정우 씨,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을 선택했을 거예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정우 씨. 당신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이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죠.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고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넓은 거실은 고급스러웠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한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죠. 민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미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었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사랑, 지나간 청춘. 그 모든 것들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지도 저도 각자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민지를 처음 만난 날도 비가 내렸었죠. 그날의 설렘, 그날의 행복,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이제 50대 중반, 젊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님처럼 저도 결국 혼자 늙어가겠죠. 사업은 성공했지만 인생은 어땠을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행복하세요, 정호 씨. 저는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후회 없이 살아왔고 제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겠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혼자 식사를 하고 이 넓은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20년 전에 제가 나타났어요. 32살의 젊은 저와 29살의 민지가 한강공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신문을 읽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죠. 민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과거가 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오늘도 회의가 3개나 잡혀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됐죠. 점심시간 비서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은 일식입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혼자 식사를 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또다시 빈 거실로 들어왔어요. TV를 켰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소파에 앉았죠.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 회장님의 조카였어요. 정호 형님 잘 지내시죠?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지내.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그가 초대했고 저는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젊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었고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한때는 저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구나. 민지는 돈을 선택했고 저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민지는 빚더미에 앉았고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외로웠죠. 만약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지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역시 놓아줄까요? 해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후회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 선택에 책임을 졌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외롭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또다시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사라져 가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랑이었으니까요.